저는 최소 30명 이상의 사주 전문가분들께 사주 상담을 받았고 약 1,000만 원 정도를 사주에 쓴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쓰고 나니까 확실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주 보러 갈 때 무조건 걸러야 하는 사람, 그리고 돈, 시간 낭비 없이 제대로 상담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돈, 시간 낭비 없이 사주 상담 받는 방법을 모두 아시게 될 겁니다. 또한 상담 시 피해야 할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저처럼 돈, 시간 낭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사주를 보러 가시나요? 저는 돈이 너무 궁해서 돈이 필요할 때 가장 많이 보러 다녔고요. 나는 도대체 언제 일이 풀리나, 결혼은 도대체 언제 하나, 이런 인생이 막막함이 들 때 사주를 계속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속 시원하게 제대로 봐주시는 분은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단 3분 정도밖에 없으셨던 것 같네요. 저는 왜 3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게 별로라고 느꼈을까요? 놀랍게도 다른 분들에겐 4가지의 공통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못 알아듣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첫 사주 상담이 떠오릅니다. 사주 상담하러 가서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돈을 언제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 주셨죠. 선생님은 병관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주에 이렇게 관이 많으면 팔자가 사나워 칼 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신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답답하신 상황이네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답을 들었을 때 중간중간 모르는 용어가 나와서 이해가 잘 안 됐고, 평가는 무엇이고 도대체 식신은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앞에 두고 바로바로 질문하기도 좀 뭐하고 시간은 가고 있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된 채로 그냥 넘어가 버렸죠. 두 번째는 불친절하다였습니다. 사주를 봐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인지 상대적으로 젊은 저에게 반말은 당연하고 건성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험 합격과 연애운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13년 안 돼. 14년 내 그때가 나. 넌 그거 안 맞아. 다른 길을 찾는 게 좋아. 얘는 너랑 안 맞아. 복이 없어. 너도 복이 떨어질 거야. 저는 이런 느낌이 한편으론 상담하러 내담자를 기선제압해서 뭔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하려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 내담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인 소통만 하셨습니다. 이 점은 제가 직접 사주 상담을 하다 보니 더 크게 느끼는 문제점입니다. 사주만 보러 다녔을 때는 이게 문제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사주 팔자에 나온 것을 그대로 해석해주며 말씀해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담자의 현실 상황을 고려해서 사주 상담을 해드려야 더 확실하고 실제 삶에 도움되는 상담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일방적인 소통을 하시면서 저의 현실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사주를 보고 나서는 머리가 멍하고 방향성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잡해진 적이 많았었죠. 너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 사주를 분석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닌 마치 신내림 받으셔서 알려주시는 점집인 줄 알았습니다. 네 번째, 실제 사례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 이 경우도 사주 공부를 하다 보니 알게 된 문제점입니다. 이 경우는 현대 사회에 맞춰서 실제로 사주를 대입하여 임상하지 않거나 사주 상담 사례가 적어서일 수 있겠습니다. 사주 명리학 공부를 할 때 정말 답답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현대 사회에 맞춰서 나온 전문적인 서적이나 전문 강의들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서적이나 자료들로밖에 공부할 수 없었는데요. 자료들에 나온 사례들은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사례들을 적어놓은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주 상담을 하러 가면 역술가분들이 자꾸 이전 시대의 사례를 가져와서 해석해 주시거나 단편적인 예시만 들어주셔서 답답했던 적이 많았었죠. 실제 삶에 적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인생이 더 꼬이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주 상담을 받고 삶에 적용한다면 오히려 인생이 더욱 힘들어지고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돈 낭비, 시간 낭비, 정신적 낭비 등 많은 것들을 잃게 될 수도 있죠. 과거에 저는 삶이 너무 답답했고 이상하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나 하며 방황했었죠. 그러다 저는 꼬여버린 인생을 풀고 싶었고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사주를 처음 보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봐주시는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관이 많아서 이전 시대라면 관직에 등용될 팔자야. 공무원 잘 맞아. 칼 쓰는 공무원 직업 뭐든 좋으니 공무원만 해봐.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무원을 정말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주팔자가 그렇다고 하니 한참 방황했던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 공무원을 해야 하는 인생이구나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죠. 어린 마음에 그분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자연스럽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주를 봤던 것이 노량진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학원이 제일 많은 곳이 노량진이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줄 알고 공무원을 더 추천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때 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하기도 싫고 맞지도 않는 공무원 공부로 인해 20대에 가장 중요한 3년을 날린 것은 둘째치고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을 붙더라도 제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평생 동안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매번 시험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 때문에 부모님께 손 벌리고 알바하면서 돈은 돈대로 날리고 3년이란 세월도 낭비한 겁니다. 20대 청춘의 그 3년을 다르게 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저 말고도 잘못된 사주 상담을 받고 난 후에 인생이 꼬여버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실 때는 정말 신중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느끼고 쌓은 데이터로 사주 보실 때 꼭 아셔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반드시 꼭 체크해 보시고 제대로 된 사주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준비입니다. 사주 보러 가실 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주는 나의 운이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준비해서 가실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돈 언제 많이 벌 수 있어요? 라기보단 제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몇 년도에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할 수 있나요? 보단 저는 결혼하고 싶은데 5년 안에 결혼할 수 있을까요? 라던가 제가 어떤 이성을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과 언제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과 언제 결혼을 하면 좋을까요? 또 궁합이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뽑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막상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이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질문 예시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질문들을 활용하시면 더 확실하게 사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카테고리별로 대표적인 질문 3가지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물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에게 언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나요? 돈이 언제 가장 많이 나가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재물운을 상승시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업, 직업, 취업, 합격운입니다. 저는 사업, 직업, 취업, 합격운이 어느 시기가 가장 좋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언제 진행하면 좋을까요? 함께 사업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했을 때 저에게 도움되는 사람일까요? 세 번째, 연애, 결혼운입니다. 인생에서 연애, 결혼운이 언제 가장 세게 들어오나요? 저는 어떤 사람과 만나야 할까요? 현재 만나는 사람과의 궁합은 어떤가요? 네 번째, 건강입니다. 어느 시기에 건강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건강관리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해 또는 10년 안에 언제 조심해야 할까요? 다섯 번째, 그 외 하시면 좋을 질문들입니다. 저의 대운이 최상인 시기는 언제인가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에 언제가 좋은가요? 저의 귀인은 어떤 사주의 사람인가요? 이렇게 질문 리스트를 드려봤습니다. 꼭 잘 활용하셔서 사주 상담하실 때 만족스러운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주를 절대 한 분에게만 보지 마세요. 사주를 딱 한 분에게만 보고 인생의 방향을 한 번에 정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 저처럼요. 이렇게 되면 그 역술가분이 정말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 맞는지, 공부만 하고 실제 상담을 많이 해보신 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인생의 방향성을 정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아닌 최소 3분에게는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현대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거르시길 바랍니다. 사주 명리학이 워낙 오래된 학문이다 보니 이전 사례를 가져와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사주 상담을 했을 때 실제 내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사주 공부를 해보고 사주 상담을 하다 보니 느낀 점은 사주의 근본적인 원리는 꼭 지키면서 현대에 맞춰 해석을 해야 현실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은 물이 많으시니 물과 관련된 직업을 하세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다른 분에게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주 해석은 사주 팔자 8글자와 대운, 세운, 조후, 12운성 등등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지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실제 삶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게 될 수 있죠. 네 번째, 불친절하거나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분들은 걸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된 학문이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담자를 존중하지 않는 분은 옳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공감이 없는데 어떻게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 중 불쾌함을 느끼시거나 처음부터 불친절하다면 그 즉시 걸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려운 용어를 남용하시는 분은 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주 용어를 내담자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상담이 끝나고 나의 삶에 적용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상담가라면 너무나 당연한 배려이고 내담자를 향한 예의입니다. 그러니 다짜고짜 어려운 용어를 남용하고 되물어봤을 때 쉽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짜증을 낸다면 역시 걸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더 많지만 이 5가지만 체크해 보셔도 높은 확률로 좋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도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사주를 잘 봐주시는 분을 한 번에 만나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분을 한 번에 만나시는 게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죠. 더더욱 처음 사주 상담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특히 진짜를 알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사실 제대로 사주 봐주시는 분을 찾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내가 직접 사주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사주 공부를 하고 보면 질문도 훨씬 디테일해지고 사주 용어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상담하면 훨씬 더 정확하고 제대로 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상담 한 번 받기 위해서 원하지도 않는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절대적인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이죠. 현재 내가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사주 상담 받으려고 사주 공부를 추가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선택이시죠.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주 상담을 진행할 때 무조건 지키는 철칙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사주를 봤을 때 느낌을 들이지 말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주 상담 내용이 저의 인생 흐름과 전혀 맞지 않아서 직접 공부를 했습니다. 직접 공부함과 동시에 사주 봐주시는 분을 30명 넘게 상담받았었습니다. 이는 사실 제가 특이한 것이었죠.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진짜인 분들에게는 직접 가르침을 구하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제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로 과거보다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자면 역술가분의 말과는 다르게 저는 공무원은커녕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직접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꼬였던 인생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이렇듯 같은 사주팔자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가족, 지인, 동료들의 사주도 봐드렸고 그분들의 삶 또한 나아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더 많은 분들의 사주를 봐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께 사주 상담을 해드릴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나를 찾아주시는 분들께는 시간, 돈, 정신적 낭비와 아픔을 드리지 말자입니다. 또한 무리하게 많은 분들을 예약받지는 않습니다. 한 분 한 분께 더 집중하여 도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말 큰 마음 먹고 노량진 길가에 있는 사주 노점을 처음 겨우 들어갔던 때의 마음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굉장히 낯설고 이런 걸 봐도 되나? 라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죠. 어렵게 들어가서 사주를 보고 난 후에 느꼈던 막막함 또한 어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불편함을 느꼈음에도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까지 사주 상담의 힘이 정말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저는 상담을 해드릴 때 최선의 방법을 찾으며 안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해도 최대한 개운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알려드리면서 상심하지 않게끔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어디서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자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솔직하게 해주시기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일방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드리고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내담자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데이터를 토대로 지금 시대에 맞춰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실제 인생에서 활용할 수 있으시고 가장 좋은 때를 현재 상황에 맞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의 운이 평생 계속 좋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을 때는 언제이고 이 시기를 어떻게 개운해 나갈지도 알려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사주 상담을 통해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시고 삶이 나아지시는 모습을 볼 때가 저로서는 정말 너무 뿌듯한 때입니다. 만약 지금 상황이 급하셔서 위의 조건에 맞는 좋은 분을 찾을 여건이 안 되시거나 저를 믿고 저에게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과거에는 이런 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며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등 인생 전체를 현 시대에 맞게 명확하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